2017년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물체의 존재를 깨닫고 이것에 LP40-365라는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것의 기묘한 점은 첫째로 은하계 바깥 우주 공간을 맹스피드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기묘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기한 천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항성? 행성? 혹시 외계인 우주선? 적어도 여기가 토픽인 건 확실합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LP40-365에 대해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격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수수께끼의 우주물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아시다시피 SF 작가나 SF 영화 작가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성이나 행성을 배를 써서 이동하는 지극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모습을 소설 스타메이커에서 1930년대에 이미 묘사했습니다. 같은 것은 아서 클라크의 고전 명작 도시와 별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칼작도 지구 탈출에서 금방이라도 폭발하려고 하는 태양을 뒤로하고 지구, 달, 금성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구자이기도 한 칼작은 그런 모험의 결말에 대해 지질학적인 검토까지 시행했죠. 하지만 SF는 SF, 현실은 현실입니다. 은하 밖을 향해 날아가는 항성이 있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거인이 은하를 향해 발로 찬 축구공과도 같습니다. 많은 항성이 강한 흥미를 일으키지만 LP40-365의 수수께끼는 특히나 더 눈에 띄었습니다. 발견 직후 측정한 별림의 속도는 시속 약 320만 킬로미터였는데요. 태양을 도는 지구의 속도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이고요. 은하 중심을 도는 태양의 속도는 시속 약 82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속도 자체는 사실 이 발견이 가져온 놀라움에 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운동 방향이에요. 태양계 등 항성계가 은하 중심을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표현을 바꿔보면 LP40-365는 우리 은하의 흐름을 거스르고 헤엄치며 점점 그곳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측정한 이것의 초기값은 백색외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백색외성이란 나이가 들고 팽창하여 외층을 잃고 서서히 식어가는 중심핵만 남은 항성의 잔여운으로 된 작은 고밀도의 별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가설로 이것이 태어난 은하의 밖으로 내던져진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설에 따르면 이것은 과거 이중성을 가진 보통 항성이었는데 상대별이 조금 밝고 질량이 컸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항성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 상대는 백색 외성이 되자 이것의 물질을 벗겨서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역은 두 별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LP40-365는 백색 외성이 되었고 상대는 훔쳐낸 물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력 붕괴의 초신성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 폭발이 LP40-365를 멀리 내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줄거리는 아주 흔한 것으로 많은 도주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자주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자 이것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속의 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까? 백색외성의 화학 조성은 본래 항성의 질량에 좌우됩니다. 가장 가벼운 별은 헬륨을 성분으로 하는 백색외성을 남기고 그보다 조금 무거운 별은 탄소와 산소의 백색외성을 남깁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의 중성자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약간 부족한 가장 무거운 별은 산소, 네온, 마그네슘을 이루는 큰 백색외성이 됩니다. 다시 LP40-365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그 화학 조성이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인데요. 이 백색외성은 그 작은 질량에 어울리지 않게 산소, 네온, 마그네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의 성분 원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분의 백색외성은 보통 태양과 같거나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질량은 태양의 0.14개 분량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의 화학 조성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밝혀낸 것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죠.
약 9시간에 한 번 이것이 전멸한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식현상은 보통 일정한 주기로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P40-365의 행성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초신성 폭발과 같은 충격 뒤에 살아남아 맹렬한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천체가 행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의 세 번째 수수께끼는 자전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7일 이상에 걸쳐 1회전을 합니다. 보통 백색외성의 자전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의 머릿속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LP40-365를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아무리 백색외성이라고 해도.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가장 기묘한 별에 일어난 일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연구자들이 정보를 정리하고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LP40-365는 500만 년 전에 일어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중성계를 이루는 항성이었다는 것. 하나의 별이 백색 외성이 되어 폭발하며 또 하나의 별을 내던진다는 표준 모델과 거의 다르지 않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있는 일이지만 무언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에 의하면 문제는 이것과 폭발한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은하계 밖으로 날아가는 이유를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차기가 너무 세게 들어간 거죠. 화학 조성의 수수께끼에 관해서는 대량으로 있는 무거운 원소는 본래 LP40-365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원소는 원래 폭발한 상대의 잔해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LP40-365는 그것을 중력으로 끌어당겨 먹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상대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LP40-365에서 물질을 훔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설에서는 LP40-365의 자전이 너무 느린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모든 정보의 앞뒤가 맞도록 연구자들은 두 번째 가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보다 기묘하고 색다른 것이었는데요. 이것으로 대부분의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설에 의하면 이 도망성은 상대의 폭발에 의해서 내던져진 것이 아니고 폭발한 백색외성 그 자체, 아니 오히려 폭발 후의 잔해인 것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항성이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먹고 비대해진 백색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완전히 중력 붕괴하며 중성자 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색외성의 중력에 붙잡히긴 했지만 결국 강착되지 않은 물질은 폭발의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다만 이 폭발의 구조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성이 핵융합로이며 그곳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푸짐하게 먹고 살찐 백색외성의 내부에서 산소, 마그네슘, 네온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때 이들 원소를 다량 함유한 물질의 일부가 멀리 날아가 다른 물질처럼 연소할 수 없었다면? 이 설은 매우 특이하지만 LP40-365의 거의 모든 이상한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항성이 아니라 폭발한 로켓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면 맹속도의 원인도, 작은 질량에 걸맞지 않은 화학 조성의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자전의 느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물질이 그보다 더 빨리 회전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것은 항성이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신기한 전멸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차가운 물질의 구름이 이것 주위를 회전하고 있거나 이것 자신이 어떤 물질을 정기적으로 방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모든 가설이 틀렸고 이것의 정체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또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